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김남규입니다. 이번 학기에 데이터과학개론 과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본 과목의 개설 취지, 그리고 운영 방식,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루게 될 텐데 수업 운영 방식이나 과목의 개설 취지 등등은 영상에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본 영상에서는 한 학기 동안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지 그 주제들에 대한 인덱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공들였던 부분이 지금 이 표 만드는 인덱싱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주제별로 세부 주제들을 나열을 하고 그 세부 주제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바라기로는 이 키워드들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워낙 공개된 좋은 자료가 많잖아요. 깃허브, 유튜브, 블로그 등등 검색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드리는 요 인덱스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자 상황과 경험에 맞게 요 인덱스를 재구성하시면서 각자의 맵을 하나 그려두시는 것도 굉장히 요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주에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오버뷰를 보게 될 텐데, 보면 지식이 뭐고 위스덤이 뭐고 인포메이션이 뭐다, 빅데이터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가 어떤지, 그리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연역법, 귀납법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뭐고 추론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 갑자기 맨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타입에 크게 둘로 나누면 기술적 분석, 예측 분석해서 디스크립티브, 프리딕티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이애그노스틱 혹은 프리스크립티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기준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아마 데이터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던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너리지 타입이죠. 어소시에이션,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어떤 분석인지 간단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변수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잘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선 분석하는 변수의 단위, 즉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 그리고 타겟 베리어블을 어떻게 잡을 거고 인풋 베리어블에 대해선 뭘 고민해야 되는지 등등의 이슈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앞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룰 이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한 주, 두 주, 세 주씩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거는 여기 그 데이터 사이언스 오버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스 오버뷰는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언급만 하는 거고, 지금 그 수준에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평가,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다양한 메저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오버피팅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제안한 방법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베이스라인이 있어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베이스라인은 보통 어떻게 잡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만 짧게 다룰 예정입니다. 해서 데이터를 깨끗이 하기 위한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해서 각종 통계치를 산출하는 그런 작업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분석,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 즉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고 연관관계 분석이라고도 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맥주와 기저귀 사례 있잖아요. 맥주를 사는 사람이 기저귀도 많이 사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비단 이게 장바구니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죠.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 A라는 키워드가 사용됐을 때 B라는 키워드도 자주 사용되더라. A라는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B라는 사이트도 방문하더라. 혹은 논문에 A라는 저자가 출연하면 B라는 저자도 같이 출연하더라 등등 굉장히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분석 역시 여전히 중요한 분석이 당연히 여전히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의 기본적인 컨셉과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은 그 개념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 결국엔 얘는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조건부 확률에 기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단하진 않은데 어소시에이션 분석이 가능해지게 된 이유는 수많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많은 조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내느냐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어소시에이션의 기본 알고리즘인 어프리어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클러스터링을 왜 하는지, 다른 분석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데이터를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개념, 그리고 거리 행렬인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라는 거를 산출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다양한 기준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구조화해서 나타내고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걔네들을 가지고 누가 더 가까운지 뭔지 어떻게 묶을 건지를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링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계층에 기반한 방법, 밀도 기반 방법, 그리고 분할 방법 등등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정확도, 뭐 30% 틀렸다, 20% 틀렸다, 70% 맞았다 이렇게 정확도를 계산을 해서 어떤 모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링은 어떤 사람은 10개 그룹으로 묶고 어떤 사람은 15개 그룹으로 묶었는데 누가 더 잘 묶었지? 라는 물음에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해서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완료가 되면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3번 클러스터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까지 해서 클러스터링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수요가 가장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분석이 될 텐데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오버피팅, 과적합이라는 게 왜 발생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오버피팅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중 가장 직관적이고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인 KNN, Nearest Neighbor라는 방식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활용도를 가진, 물론 최근에는 뉴럴 네트워크에 많이 밀려 있지만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나무, 즉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또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주 고전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베이지안 정리를 활용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관련성이 서로 높은 것들인데 파라메트릭 모델링, 즉 모델 피팅의 개념과
기존의 다른 클래시파이어들과 무엇이 다른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SVM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법을 꼽을 때 양대 산맥이 있었죠. 하나는 디시전 트리, 하나는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의 기반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져서 별도의 주제로 떼어냈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해서 벡터와 매트릭스, 어레이 등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뉴럴 네트워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라든지 연산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특히 넘파이 배열, 그리고 내적 구하는 거, 그리고 행렬 곱, 그리고 애그리게이션, 전치, 트랜스포즈, 브로드캐스트라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연산이 있잖아요. 이런 기본 연산들 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할 때 필요한 파이썬의 개념들만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훨씬 더 간단한 구조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퍼셉트론이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고 퍼셉트론이 또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진화한 구조인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점점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이제 forward induction, 순방향으로 인덕션 하는 거, 그리고 back propagation, 이제 백워드로 여러 가지 손실함수들을 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최적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평가의 이슈에는 accuracy와 coverage의 차이,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매저들이 오분류율, 그리고 민 스퀘어드 에러, 또 컨퓨전 매트릭스, F1 스코어 굉장히 많이 쓰이죠. ROC 커브와 AUC, 그리고 리프트 차트 등등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에 대한 주제를 또 다루게 되는데, 텍스트 분석은 제가 별도의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실습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론적 실습을 제외한 부분만 따내서 조금 간략하게 축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이란 뭐고,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인풋 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뭐고, 포스태깅, 우리말로는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더 정확하게는 사실 토크나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비정형 텍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분석 가능한 단위로 끊어주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게 되는데, 자, Thesaurus Based Approach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워드넷이라는 그런 사전이 있죠. 그리고 통계 기반 방법, 여기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제일 중요하게 다루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발생 행렬, 벡터 스페이스 모델, 얘는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이렇게 다큐먼트와 텀의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또 TF-IDF라는 일종의 가중 빈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즉 위에서 단어를 아마 벡터로 나타내게 됐을 텐데, 벡터로 나타난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이슈도 다루게 되고요. 위에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벡터가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는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벡터로 나타난 단어의 차원을 축소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비주얼라이즈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여러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 하나만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앞에서 지금 시서러스 베이스드, 스태티스틱스 베이스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인 워드2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워드2백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그 머신러닝을 사용한 추론 기반 단어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드2백은 워드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얘를 조금 응용해서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는 닥2백이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응용 중에 하나죠.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무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이라는 게 뭐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SA와 LDA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한 학기 동안 데이터과학 개론 시간에 다룰 주제들을 인덱스 위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좀 구조화하고 체계를 잡는 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대하신 것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아니면은 생각했던 수업과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